40여 년간 짜장면 하나만 연구하고 살아온 중국집 사장 김종암. 17살 때 처음 먹었던 짜장면. 친구 엄마 따라가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얻어 먹었는데 지금 생각에 그 짜장면이 아마 잊을 수 없는 맛, 평생에도 못 잊을 맛 같아요. 주방 보조 10년 만에 꿈에 그리던 중국집 사장님이 되었지만 가장으로서 해서 안 될 일을 많이 했었죠. 참 엉뚱한 생각도 했었고 지금은 참 아내를 위해서도 열심히 살겠다. 그는 다시 짜장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중국집을 차리고 자신만의 메뉴를 개발. 짜장면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철학을 가진 중국집 사장 김종암 씨를 소개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금 복장이 일하실 때 입으시는 복장이죠? 그럼요. 네. 그런데 40년 동안 짜장면을 만드셨으면 정말 평생을 짜장면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예, 짜장면은 제 인생에서 뗄래 뗄 수 없는 그렇죠. 예, 존재죠. 네. 그런데 별명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짜장 박사라는 별명 누가 붙여주셨어요? 짜장 박사는? 그 남들이 네. 저를 그렇게 부릅니다. 제가 짜장면 네. 연구를 오래 했습니다. 아, 40년 가까이 연구를 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만드신 짜장면이 맛이 기가 막힙니까? 네, 남들이 그렇게 기가 막힌다고 남들이. 그랬습니다. 아니, 예, 다른 맛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인생이 담겨있는 맛이기 때문에 아마 그 짜장면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주제도 재밌어요. 인생은 짜장면이다. 자, 그 맛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경산에서 짜장 만드는 중국집 사장 김종암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짜장면 가면 처음에 뭐가 생각나십니까? 춘장의 까만 색깔. 저는 제가 만드는 짜장면은 여러분들이 점심 때 자주 드시는 그런 짜장면 다릅니다.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메뉴만 한 30여 정도 됩니다. 짜장면만. 그래서 남들이 저를 짜장 박사라고 그러죠. 40년 동안 제가 이 짜장면을 만들면서 참 제 인생하고도 많이 닮았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짜장면 기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잊지 못할 짜장면에 대한 기억이 한 가지 있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학교 행사 끝나고 친구 엄마 따라 난생처음 중국집에 가게 됐죠. 그 당시는 버스비가 10원 했는데 3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버스비를 모아야만이 그 짜장면 한 그릇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 가정 형편상 짜장면을 사 먹지 못하는 형편이었고요. 그래서 친구 엄마 따라가 난생처음 그 짜장면을 먹었는데 정말 그 짜장면이 평생 가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짜장면을 맛을 재현해 보려고 춘장 비율도 달리 해봤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해보고 해도 그 짜장면 맛이 안 나왔어요. 아마 지금 생각하니까 추억의 배인 맛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짜장면 맛은 지금도 못 잊고 있는데 결국은 가정 형편상 또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저는 중국집 취직이다. 그래서 그 당시 어머니께서는 늘 눈물을 글썽이 있으면서 미안하구나, 미안하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그랬죠. 식당에 취직하면은 굶어 죽지 않는다며. 그렇게 어머니께 위로를 해드렸죠. 그리고 그의 형님 따라 부산의 어느 조그마한 중국집에 취직을 했습니다. 큰 집에 가면은 초보자들은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하죠. 그래서 다행히 조그마한 중국집이었는데 그때 당시 주인 아저씨 네이버랑 제 또래 고참이랑 제하고 4살이 맺는데 그때는 배달 가도 막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면서 이것저것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터득한 게 된 거죠.
조그마한 집이었다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기술을 다 배웠다 이래가 고향 경산으로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큰 중집에 들어가니까 제 기술로서는 아직 보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정말 6개월간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남 모르게 노트에다 제 혼자만의 레시피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한 6개월 하다가 제 혼자 나름대로 대구로 진출한 겁니다. 제 혼자 부엌에 가서 주방장 역할을 한 거죠. 이 집도 해보고 저 집도 해보고 이러다 보니 제 혼자만의 기술이 터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해에 어떤 중국집에 주방장을 취직했었는데 그 주인이 아저씨랑 저하고 마음이 안 맞았습니다. 바쁘다 보니 아니 주방장 빨리 안 되고 많아. 저는 음식을 익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급하다 흰 밀가루가 허옇게 보이는데 그대로 내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정말로 저는 양심이 찔렸죠. 제가 장사하면 정말 이런 음식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몇 년 주방장 생활을 하다가 군생활 33개월 말 제대하고 정말 꿈에 그리던 제 가게를 차렸습니다. 막상 체리가 가게 문 열어보니 생각만큼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10개월 만에 문을 닫았죠. 제가 그걸 접고 나머지 생활을 또 새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는 나머지 생활을 아침에 8시에 출근하면 저녁 11시까지는 그 집에 같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자연스레 스트레스 많이 쌓이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냐. 동료들이랑 친구들이랑 밤에 술 먹는 거죠. 술 먹다 보면 모임이 뭐 합니까? 핫도만 치죠. 거기 제가 유혹이 돼가 중독이 된 거예요. 한 몇 년간. 그래서 한 몇 년간은 방탕생활이잖아요. 거의. 지금까지 그 생활하면서 집사람한테 아이 월급 봉투라고 들라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87년쯤인가 애들은 아장아장 그러면 아빠 하는데 정말 제 인생 이리 살아가 될 것이냐.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여보 우리 새로 장사 시작하자. 그래서 87년도에는 장사 참하게 돼서 하루 한 100명 정도 가게 오고 이랬으니까요. 그래서 한 2년 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긴 거죠. 여유가 생기다 보니 술을 먹다 보니 자연적으로 친구들 모이는데 가다 보면 그 생활이 빠져드는 겁니다. 정말 그걸 한 반복 생활을 몇 년 했어요. 1년 버리고 홀라당, 1년 버리고 홀라당. 정말로 그 가보니 정말로 아내한테 믿음은 다 잃은 거죠. 그래서 아내는 한 날 아침에 들어오니까 애들하고 집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보따리서 친정간 거죠. 살기 싫다고. 그래서 저는 아내가 다시 찾아갔습니다. 굴 한 점 빌었죠. 빌고 다시 조그마한 가게 새로 시작했죠. 둘이서. 그 당시는 제가 음식을 해가 제가 직접 오토바이에다 갖다 주고 오면 아내는 직접 면 기계니까 빼갖고 짜장면 한 개 정도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제가 배달 갔다 오토바이 씌우는 순간 지하입니다. 지하에서 아내 다급하고 정말로 목소리 그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예감이 이상한 거예요. 지하 팍 하는 거 막 애절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지하에 계단 20계단이 있는데 어떻게 뛰내려간지도 몰랐습니다. 가보니까 아내나 다를까 아내는 기계에 손이 끼어 팍 떠는 거예요. 정말 그 아내를 봤을 때 정말 가슴실이 전율이 온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습니다. 팍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둥켜 울면서 기계를 풀었죠. 풀어가 손을 사며 병원에 들고 치료를 하고. 그때 제가 아내한테 지금도 생각하면 죄인이죠. 정말로 그동안 성실히 해가 돈을 벌이가 큰 가게를 했으면 아내가 손 다칠 일 없죠. 카운터에 앉아가 정말 손님 적대하고 돈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러고 다치고 치료하고 집사람 얼마나 쉬어야 되니까 쉬는 중에 제 나름대로 딴 걸 해보겠다고 계약금은 항상 갖고 있었죠. 갖고 그 땅 가게 주인을 만나려고 계약을 하려고 갔는데 시간이 좀 여분이 있었습니다. 술을 한 잔 먹다 보니 옆에서는 그 카드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제 눈에는 유혹이 된 거죠. 다시 그 빠져드는 겁니다. 사람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아침에 그날 저녁에 정말로 해먹는 게 한 3,600 정도 됩니다. 전 재산 다 날린 거죠. 인간 아니죠.
아침에 집에 가니까 역시 집사람은 애들은 눈에 안 띄었죠.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도 해봤고요. 그래서 한 몇 개월 방황하다가 집사람 찾아갔죠. 이러지 말고 우리 고향 경산 가자. 내게는 아직 짜장면은 희망이 있잖아. 집사람 그때는 내보고 하는 말이 경산 가서 또 그지 달랐고 한 번만 믿어 달라 그랬어. 이미 10번 속고는 한 번만 더 속어도. 그래서 집사람은 애들 들고 그나마 고향 가자. 경산 고향 논제가 정말로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한날은 손님들이 그 짜장면 먹고 정말 찌꺼기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이걸 왜 남겼냐 물어보니까 젓가락에 안 접히잖아요. 그럼 왜 젓가락에 안 접히는 짜장면 꼭 만들어야 하나?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 환경 짜장면에 그래 짜장면 채로 썰인 거예요. 채로 썰이니까 그렇게 삭삭 띄어줘도 짜장면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입 소문 듣고 손님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제가 힘을 얻었죠. 98년도에 또 된장짜장면 제가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를 내다 보니 된장짜장면은 지금 짜장면 느끼한 맛보다 된장짜장면 굉장히 담백하고 소화 잘 돼요. 그래서 그 된장짜장면 6개월 동안 저희 집에 점심 한 끼를 계속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이 생각이 나요. 고맙고. 그래서 98년도에 그 된장짜장면은 힘을 얻어갖고 제가 어떤 체인점을 하나 해보려고 딴 사람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막도 모른 상태에서 도장을 찍어준 거죠. 그래서 타지에 가가 제 전자산 한 8천만 원 투자한 거죠. 결국은 그게 6개월 만에 반은 사귄 줄 몰랐죠. 그래 다 떨어먹고 다시 고향에 와가 다시 조그마한 가게 시작하느니 애들한테 지금 또 미안한 게 있어요. 막내 아들 대학교를 못 보냈어요. 아버지가 그만큼 돈을 날렸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자리 빌려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요즘은 여태까지 운영해온 중에 최장기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게도 잘 됩니다. 잘 되고 그 전에 제가 97년도에 짜장면에 대한 철학이 없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짜장면은 제 인생이다 그래요. 왜 인생이라 남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제게는 11번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꿈과 희망, 좌절.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짜장면은 제가 끝까지 함께할 동반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가지 꿈이 있는데요. 하나는 해외로 음식 여행을 꼭 가고 싶습니다. 가서 그 나라의 유명한 음식을 먹어보고 그걸 제가 만든 짜장면 접목을 해서 정말 세계적인 짜장면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한 가지는 지금 아내에게 정말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녁에 마치고 들어가면 여보 고생했어. 수고 많았어. 이 한마디 듣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내에게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가 여태까지 아내한테 못한 거 속지 않은 걸로 알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얘기지만 끝까지 들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같이 안 오셨어요? 부인께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늘 곁에서 지금도 큰 힘이 되고 계신데요. 예, 예. 부인께 좀 한 말씀 하실래요? 제가 기회 드릴게요. 여보, 30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사람답게, 남자답게, 참 남편답게 한 번 못 살아봤어. 미안해요.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애들도 위해서도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당신 사랑해요.
고마워요. 아이고, 참. 아이고, 제가 다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랬는데, 네. 아유, 인생은 짜장면이다. 좋습니다. 제가 언제, 여러분도 한번 언제 가시면 그 인생의 맛이 담겨 있는 짜장면 한번 좀 맛을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공감 온도는 또 어떻게 나왔을지 김종암 씨의 공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되셨습니까? 버튼 눌러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인생은 짜장면이다. 자, 과연 공감 온도 올라갑니다. 공감 온도는 94도입니다.